여러분이 민주당 지지자인데 정당 투표에서 더불어시민당을 찍을까 열린민주당을 찍을까 고민되신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품격 있는 아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빨간 아재입니다. 4월 2일부터 시작되는 국회의원 선거 공식 선거 기간을 앞두고 전에 없던 비례정당 때문에 머리가 좀 복잡합니다. 미래통합당 지지자들은 상대적으로 심플합니다. 지역구는 미래통합당, 비례대표는 미래한국당을 찍으면 되는데 민주당 지지자들이 좀 머리가 복잡하지요. 민주당 출신의 비례대표 후보들이 참여하고 있는 비례연합정당 더불어시민당을 찍을 것이냐, 아니면 정봉주, 손혜원 의원이 주도하고 있는 열린민주당을 찍을 것이냐, 머리가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더불어시민당은 민주당이 제1당이 돼야 의장 배출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표를 몰아달라라고 호소를 하고 있고, 반면에 열린민주당에서는 지역구 의석수만으로도 제1당이 결정된다. 그러니까 비례의석은 어느 정당에 줘도 무관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둘 다 정답은 아닙니다. 둘 다 사실과 사실이 아닌 것이 섞여 있습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회의장은 무조건 제1당에서 배출되는 게 아닙니다. 현행 국회법에 보면 재적의원 과반수 득표로 국회의장을 뽑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석수가 가장 많은 제1당에서 낸 후보가 의장으로 선출될 가능성이 높은 것뿐입니다. 지금까지 국회 관례대로라면 개원 전에 원구성 협상을 해서 제1당만이 국회의장 후보를 내서 그대로 선출이 되는 것이 관례였죠. 과거에는 여당이 제1당이자 과반을 차지를 하고 따라서 별 무리 없이 여당에서 제1당인 여당에서 국회의장을 배출하는 게 통례였습니다. 그런데 이미 4년 전 20대 국회 원구성 과정에서 이 관례는 깨졌습니다. 당시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민주당이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해서 123석이었고요. 새누리당이, 여당인 새누리당이 한 석이 적은 122석이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우리가 제1당이다. 더더군다나 당시 민주당과 가까운 국민의당, 여기에 정의당 등등까지 포함을 하면 과반을 훌쩍 넘고, 반면에 여당인 새누리당은 한 석이 뒤처지는 제2당인데 새누리당 출신의 무소속 당선자 2명을 입당시키면 한 석 차이로 제1당이 뒤집어지죠. 그래서 새누리당도 국회의장에 욕심을 냈었습니다. 더더구나 여당이니까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총선 민의가 왜곡된다 이런 여론도 의식하고 이러는 바람에 야당인 민주당에서 국회의장을 배출을 했습니다. 정세균 전반기 의장이었지요. 대신에 새누리당에서는 원구성 협상 과정에서 상임위원장 배정이라든지 특히 국회 운영위원장을 어느 당에서 갔는지 등등을 두고 많은 것을 얻어냈습니다. 그래서 제1당인 민주당이 국회의장을 배출하기는 했지만 이 새누리당에 많은 것을 양보를 해야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당시에는 이 원구성 협상 과정이 굉장히 지난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회 개원 전에 협상을 마무리하지 못한 건 물론이고 개원 이후에도 협상이 지지부진하게 진행되면서 개원하고 나서 6월 9일이 돼서야 의장을 선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시는 게요. 4월 15일에 선거를 하고 개표 결과가 나오면 그 즉시 제1당이 정해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제1당이라는 것이 법적으로 딱 정해져 있는 개념이 아니에요. 가장 많은 의석을 가진 정당이 물론 제1당입니다. 그런데 개표 직후, 선거 직후는 여전히 20대 국회 임기 중입니다. 21대 국회가 개원하는 거는 선거 끝나고 한 달 반 지나서 6월 1일부터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됩니다. 따라서 개원 시점은 4월 15일, 16일이 아니고 6월 1일이 바로 개원 시점이 됩니다. 그 한 달 반 사이에 비례대표 후보들이 복귀를 하고 또는 정당 간의 이합집산, 합당, 통합 이런 작업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4월 15일 선거 결과가 나온 직후의 제1당과 한 달 반 뒤에 개원 당시의 제1당은 달라질 수도 있다. 지금 국회법에 보면 국회의장은 개원하고 나서 첫 번째 집회일에 국회의장 선거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집회일은 당연히 개원하고 나서 6월 1일 개원식 이후에 첫 번째 임시회를 열어서 국회의장을 선출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첫 번째 임시회의 의장을 그럼 누가 맡느냐? 20대 국회는 이미 끝났으니까요. 21대 국회의 첫 임시회인데 의장은 아직 선출되기 직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임시회에서는 의장 직무대행을 출석한 의원 중에 최다선 의원이 맡게 됩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현재 의원들 중에 21대 국회 원구성 임시회에서 의장 직무대행을 맡을 만한 사람이 누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죠. 현재 20대 국회에는 8선 의원이 1명이 있고요. 7선 의원이 1명, 그리고 6선 의원이 5명, 5선 의원이 9명이 있습니다. 8선 의원은 단 한 명의 8선 의원은 서청원 의원입니다. 우리공화당 비례 2번으로 출마를 했습니다. 그리고 7선 의원은 1명인데 이해찬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일한 7선 의원인데 불출마하죠. 그리고 6선에 5명인데 문희상, 이석현, 정세균 이상 민주당 출신이고요. 그리고 통합당의 김무성 의원이 있는데 이상의 4명은 이번에 불출마합니다. 그리고 남은 1명 민생당의 천정배 의원, 광주 서구울에 출마한 천정배 의원이 이 6선 가운데에는 유일하게 이번 선거에 출마를 합니다. 그리고 5선이 9명인데 이 9명 중에 이번 선거에 출마하는 사람은 2명. 민주당의 박병석 의원, 대전 서구 갑에 출마를 하고요. 그리고 미래통합당의 심재철 의원, 경기 안양시 동안구 을에 출마를 합니다. 따라서 서청원, 천정배, 박병석, 심재철 이 순으로 다음에 의장 직무대행을 맡을 가능성이 큽니다. 민주당의 희망사항으로는 지역구에서 최다 의석을 확보를 하고 그리고 지역구 플러스 비례대표 당선자까지 더했을 때도 최다 의석을 확보를 하면 성공하는 거죠.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지역구만으로도 미래통합당을 한 20석 이상 이겨서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합산한 것보다 민주당 지역구만으로도 일당이 되면 그보다 더 좋은 시나리오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역구에서는 일당이 됐는데 비례대표를 합산을 하고 났더니 역전이 되더라. 미래통합당이 더 많아지더라. 이러면 이제 셈법이 복잡해집니다. 한 3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경우에는 미래통합당하고 협상을 해야 되겠죠. 여당이 국회의장을 가져야 해. 라는 것이 이제 민주당의 주장이 될 테고 반면에 제1당이 국회의장을 가져야 해. 20대 국회에서도 그랬잖아. 라는 것이 미래통합당의 주장이 될 겁니다. 자, 이 경우에는 설사 민주당이 국회의장을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상임위원장 배분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 미래통합당이 굉장히 과도한 요구를 할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이 협상이 원만하게 타결될 가능성이 크질 않습니다. 설사 타결되더라도 굉장히 큰 폭의 양보를 해야 하는 리스크를 안게 되죠. 자, 그렇지 않다면 비례대표 의석까지 합산을 해서 일당이 이제 정해지는 거니까 이 경우에는 열린민주당의 SOS를 칠 수도 있죠. 뭐 통합하자, 합당하자라거나. 그런데 이 경우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이 될 겁니다. 이 경우에는 이 당 내의 권력 구도에까지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당대당 통합 내지는 합당 이런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뭐 야당하고 협상만 어려운 게 아니고요. 이 여권에서도 통합을 하고 권력 구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고 몸값은 어떻게 쳐줄 것이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해지죠.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런 경우도 원치 않는 경우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3번째 단 하나의 남은 수는 원칙대로 가는 겁니다. 국회법에 정해져 있는 대로 민주당도 의장 후보를 내고 미래통합당도 의장 후보를 내고 국회에서 표결로 정하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민주당이 무조건 이길 가능성이 크죠. 지금의 상황에서 보면 당연히 열린민주당 그리고 비례연합정당에서 함께 당선이 된 이 시민 사회에서 추천을 한 비례대표 당선자들 그리고 거기에 참여를 한 군소정당의 당선자들까지 이 범여권의 표가 합쳐질 테니까 이 경우에는 뭐 표결로 가면 민주당이 국회의장을 배출할 가능성이 현재로서 보면 가장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민주당의 가장 좋은 패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역구 의석만으로도 20석 이상을 이겨서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합산한 것보다 더 많으면 합산해도 민주당이 일당이 되면 이거보다 더 좋은 시나리오가 없습니다.
여기에 비례대표로 당선이 된 당선자들이 이쪽으로 이제 다시 복귀를 할 것이고요. 만약에 지역구만으로도 제1당이 되고 국회의장을 배출할 수 있다면 이 더불어시민당에서 당선이 된 사람들이, 의원들이 민주당으로 복귀를 안 하고 그대로 남아서 열린민주당과 연대를 통해서 통합을 하든 합당을 하든, 뭐 그렇지 않아도 교섭단체는 합당을 안 해도 교섭단체 구성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더불어시민당에 남아있는 민주당계 의원들과 열린민주당이 함께 교섭단체를 구성하면 이게 최고의 시나리오죠. 야당 중에 민주당과 뿌리를 같이 하는 교섭단체가 있다는 것은 민주당에게 굉장히 든든한 힘이 될 겁니다. 문재인 정권, 정부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큰 힘이 될 것은 자명하지요. 어찌됐든 시민당이든 열린당이든 범여권의 총합이 통합당과 한국당을 합한 것보다 밀리지 않는다면 이 국회의장을 뺏길 가능성은 별로 없다. 그러니까 큰 고민 안 하셔도 된다. 이런 거고요. 반면에 통합당이 만약에 제1당이 되면 지금 공수처법 폐기하겠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왔던 이 개혁 법안들 다 후퇴시키겠다라고 지금 공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검찰이 지금도 횡포가 만만치 않은데 앞으로 이 횡포가 더 가속화될 거고요.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은 조기에 시작이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2년 뒤에 있는 대통령 선거에서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재연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거가 무척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이런 차원에서 보면 오늘의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여권 내에서 비례정당 가지고 싸움은 그만하자. 이제는 지역구에 집중하자.